잘못 뺏겨 적은 거는 이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다른 학교 학생들은 교정을 못 받고 그냥 이거 공부할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이거 보면서 교정할게요. 여러분들 이 책 중에서 이제 앞에 해설이 있고 개별 법규 뒤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번갈아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앞에 해설 부분을 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율학습을 하다가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특히 문제 부분은 그래서 같이 풀어보는 거로 토론하는 식으로 하면 아마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조금 아, 이상하다 싶은 건 다 이상해. 네, 물어보면 서로 답이 달라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9페이지에 보면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할 때 법체계, 법률의 서열 체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좀 쓸게요. 아, 아이고, 헌법 이렇게 돼 있죠? 헌법 밑에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헌법은 여러분 헌법이 뭔지는 알겠죠? 예, 헌법은 헌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뭐 그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법률인데 법률은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보건의료 법규는 일단 법률이 기본입니다. 조금 이따 배울 뭐 보건의료 기본법 뭐 여기서 보면 의료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네, 의료법. 그 다음이 보면 이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의료법 시행령 해가지고 대통령령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 그래서 적 틀리네. 대통령령, 대통령령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요 밑에 보면 규칙이라고 돼 있고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시행 규칙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뭐라 그랬죠?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에. 책에. 근데 이게 잘못 적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헌법 법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정부를 만들 때 기본적인 법률 제도예요. 그래서 법률 밑에 명령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같은 레벨로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뒤에 보면 령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 분리학 표현하기 좋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의료법을 보면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기느냐 하는 거는 의료법에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내용은 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라 그러냐? 여기다 쓸까요? 위임한다. 하위 법령 위임한다라고 할 때 의료법 이렇게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이렇게 두 아래가 나래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사 규칙이라고 한 건 좀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중앙의 헌법 법률 명령은 중앙에서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레벨로 내려가면 헌법 법률 명령 뭐라 그러죠? 다섯 개 조례 규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례 규칙 여기도 규칙이 나오지. 조례 규칙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순서일 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뭐냐? 이게 이 지방에서는
조례로 돼 있죠. 서울시 조례, 예컨대, 뭐, 성남시 조례, 이렇게 돼 있죠.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조례예요. 서울특별시 조례, 성남시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 볼게요. 어, 법률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죠?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조례는 어디서 만드냐? 조례는 이것도 의회에서 만듭니다. 의회 무슨 의회냐?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제 이 법률에 대한 백본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어, 국회하고 지금 시도의회, 시군구회는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입법기관.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가와 관련된 법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입법기관이고, 시도의회나 시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자치 입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는 지금 둘을 얘기해놨는데 같은 레벨은 아니에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이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은 이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법률 명령의 명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명령. 이것도 성남시 무슨 무슨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 규칙. 그러니까 이거 명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틀린데 이 책에서는 그러면 이 레벨을 중앙 레벨에서는 법률과 명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규칙 이렇게 이 같은 레벨로 보면 돼요. 사이즈는 다르지만 레벨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규범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어, 시도의회하고 시군구의회라고 제가 적었죠? 여기 이렇게 적었죠? 이 차이는 뭐냐? 이 차이는 뭐냐? 그죠?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어, 이거 자꾸 나와요, 내가. 시도의회 할 때 시도는 경상남도 경상북도라고 하는 큰 걸 얘기합니다. 광역자치단체랍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시는 뭐냐?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얘기합니다. 광역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그러니까 여기서 시는 광역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시군구는 뭐냐? 그게 붙지 않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성남시가 대표적인 거죠. 성남시, 김천시, 김해시, 그죠? 서귀포시. 이때 시에 이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할 때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라 그래서 좀 큰 레벨이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라 그래서 시군구를 레벨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행정으로 보면 세 단계예요. 세 단계. 중앙이 있고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 세 단계가 다 마찬가지로 입법, 행정, 입법, 행정, 입법, 행정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 그 다음에 구는 뭐가 있을까요? 성남시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였으니까, 그 밑에는 뭐냐? 밑에는 뭐냐면, 어, 우리가 광역시, 서울특별시, 여기가 송파구죠, 송파구. 그죠? 시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구. 네, 시구. 그러니까, 이 송파구하고 사실은 시군구 했으니까 밑으로 가면 송파구가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송파구하고 성남시, 과천시가 같은 레벨이죠. 그죠? 같은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군이 어디 있겠죠? 군위군. 그죠? 예컨 경상북도 군위군이다. 그러면 이게 같은 기초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파구를 한번 봅시다. 송파구, 여기가 무슨 동이냐면 풍납동이야, 풍납동. 그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이런 순서로 행정단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군이 군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읍면일 거예요. 읍면. 읍면인가 면인가? 아니지, 아니지. 군이 하면 동인가? 헷갈려. 군 다음에 읍이 있죠. 그죠? 읍이나 면. 무슨 군이면 뭐 군이 읍. 한번 찾아보세요. 읍, 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시에 가면 뭐 김천시면은 무슨 김천시 무슨 동 이렇게 갑니다. 동은 똑같아요. 동. 구 밑에 동 가듯이 시도 동인데 이제 의문이 들지 의문이 성남시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성남시 분당구가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 분당구가 있으니까 성남시는 광역시도 아니고 그냥 이 기초자치단체인데 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큰 시가 있어요. 이제 광역시까지 가지 못한 시. 그게 지금 기준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50만 이상이다 그러면은 구를 둘 수 있다, 분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를 둔다고. 이게 왜 이제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건의료 법규를 보면 거기에 보면 어, 보건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보건소에 신고한다. 각종 신고 의무가 있죠. 보건의료 법규에 보면 여러분들 의료인으로서 해야 될 많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때 신고를 보건소에 한다 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마약 신고도 보건소에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게 이 시, 군, 구의 행정단위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에 가서 송파구청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송파구 의회가 있고 그 옆에 송파구 보건소가 있어요. 이게 세 개가 같이 가요, 되게. 한 덩어리로. 그래서 가끔 보면 법에는 시군구에 신고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 규칙에 가면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저기 다른 거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법 내용을 보건소장한테 위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시험에 이제 낸 적이 있어요. 보건의료 시험에서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거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위임한 건데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뭐, 이게 뭐, 야, 이거 보건소에 신고해야 돼, 시에 신고해야 돼, 이거 구분해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 20년 전에 그런 문제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와요. 그거 내시는 분이 좀 소양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도 규칙, 뭐, 자치단체 규칙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규칙이 또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규칙, 이거는 말 그대로 규칙이에요, 규칙. 이건 한 단계 가면 행정규칙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내부 규칙인데, 이거는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때 중요한 게 학칙 같은 거예요, 학칙, 여러분. 학교에 학칙이 있잖아. 그 뭐라 그래? 규칙이라 그래. 규칙을 지키자 그러죠, 그죠? 학칙,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법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학칙은 지켜야죠. 학칙에 뭐라고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학칙에 옛날에 유명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복장, 복장을 단정하게 된다고 학칙이지. 근데 규칙이라면, 그 규칙은 우리가 얘기하는 법규의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법률의 적용 우선순위라고 돼 있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여기서 상위법이라는 건 헌법, 법률, 명령, 이게 이제 상위법 순서가 되고, 조례, 규칙, 이것도 이제 상위법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헌법, 법률, 명령은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조례와 규칙은 상하관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위임을 해서 그래요. 근데 법률과 조례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명확하게 상하관계냐? 이거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한 게 맞죠. 중앙하고 자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국가의 사무가 있고 옛날에는 자치라는 말이 없이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라는 개념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자치사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자치사무에 대해서 고유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국가가 법률로서 침해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사실은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 국가가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죠. 그렇잖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행정관리로서의 기능과 자치단체에서의 구조를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국가 사유 고유 사무를 국가 사무를 위임했을 때는 조례도 법률에 기속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하관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간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그 단체 내에서의 상하관계는 좀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같은 거 있을 때는 어떤 걸 봐? 제가 에, 자, 그 다음에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자, 보자.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는 아까 상위법 위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 특별법 우선이라고 돼 있어요. 특별법. 특별법 우선은 일반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법. 그럼 특별법과 일반법에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저기서는 의료법과 형법 이렇게 했는데 의료법과 형법 이 관계를 특별법, 형법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일단은 맞아요. 그러니까 형법은 일반법인데 그 중에서 그때 뭐가 있을까? 의료법의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있겠죠. 예컨대 그렇지. 의료법에 보면 업무상 비밀누설죄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 그 형법의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여러 걸고 뭐 약사 뭐 등등해서 쭉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의료법에 가면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라는 걸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형법에서 그 법을 어겼을 때 뭐 형벌에 처한다라고 했으면 형벌 1년이다. 그러면 의료법에는 약간 가중돼서 뭐 형벌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의료법은 형법에 비해서 이제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법 자체가 특별법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왜냐하면 의료법보다 특별법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봅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에 관한 한 의료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응급상황에서의 진료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응급의료상황에서의 진료 거부는 의료법에서의 진료 거부의 특별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응급의료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법 우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선 적용하고 일반법은 배제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법이 우선하지만 뭐법 또 해석에 따라서는 법이 아니라 그 조항, 같은 법 내에서도 특별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은 일반 조항보다 우선한다. 이건 법 해석의 문제에 들어갑니다. 여기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법, 이 책에 나오는데 기본법. 그러니까 이 기본법은 지금 다음에 배울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이라고 돼 있죠. 이 기본법은 일반법보다 좀 더 전체적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일반법에서 보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볼 수 있지 뭐 예컨대 의료법은 보건의료기본법의 특별법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 기본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는 일반법이라고 얘기하기보단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은 뭐 그렇게 명확하진 않지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뭐 법적인 어떤 이 완성도이라 그럴까? 효용성이라 그럴까? 이 기본법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브로드해요. 명확하지가 않고 기본적인 내용을 쭉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법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법률 내용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 기본적인 거라. 그래서 그냥 기본법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뭐 특별히 적용된다라는 의미는 뭐 명확하진 않지만 순서로 보면 일반법 아래 기본법이 있는 거예요. 적용 순서로 보면. 법 해석에 있어서요. 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워야 되는 법은 뭐죠? 오늘 배우는 거는 보건의료 기본법, 보건의료 기본법. 보건의료 법규지, 법규. 기본은 법규지. 그치? 보건의료 법규. 보건의료 법규에는 뭐가 있냐? 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보건의료 기본법 있죠, 기본법. 여기서는 보건의료 기본법을 헌법 바로 밑에 놨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 기본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뭐가 있냐? 의료법이 있고 응급의료법이 있고 국가보건행정에 관한 거는 뭐가 있을까?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인구집단 건강관리,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관리대상 질병관리, 감염병 예방법, 결핵예방법,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있겠죠. 보건의료 재원 조달 및 건강보장, 국민건강보건법, 보건의료급여법 이렇게 뭐 쭉 했는데 이렇게 이제 보건의료법규라는 형태로 여러 이제 법 영역에 따라서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배우는 보건의료법규라는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쭉 내용이 있고 이 내용에다 이제 이것들을 이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더 큰 분류로 보면 이거는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보건의료법규는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우는 보건의료법 행정법, 이 행정법을 왜 배우냐? 이건 여러분이 의사면허 시험을 치기 때문에 면허를 받기 위해서 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률 지식이라고 어디에 적혀 있느냐? 의료법의 시행령 시행 규칙에 의사면허 제도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이러한 법률 내용을 시험 과목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병원 환자 보면 어떤 게 제일 걸리느냐? 행정법은 행정법대로 중요하지만 뭐가 있죠? 의료 분쟁.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죠. 이제 환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 의료 분쟁에 관련된 법은 뭐가 있을까? 제일 큰 게 형법이지. 그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뭐, 뭐, 기타 등등. 이게 저기 의료 관련된 의료 분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가 뭐죠? 손해배상. 이건 민법이란 말이죠, 민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이것은 의료 분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배우질 않아요. 여기서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따로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넣어 줄 수도 있는데 워낙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고민인 거지. 대학원 때 해야 되나 뭐 하는 건데 의료 분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형법하고 민법은 안 배우고 보건의료법규를 배우는데 이것은 행정법이다. 행정법은 행정법은 어떤 법이냐? 행정법은 봅시다. 갈로에서 공법입니다. 공법. 자, 특징이 있죠. 형법은 뭡니까? 공법입니다. 다 법은 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민법은 무슨 법이냐?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Private law와 Public law로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해결하는 거고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관련 법률, 보건 법률 관련 법률이 그럼 여기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구조상의 문제인데 약사법이 흔히 문제됩니다. 우리가 이제 약사법 얘기를 하는데 약사법은 약사법이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거? 그렇지 않죠. 예. 약에 관한 조항이 왜 우리 의사가 약에 관한 조항을 몰라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사법의 일부 내용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보건의료법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보건의료법규가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예컨대 의약분업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임상시험 이거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배워야 될 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빠져 있죠. 그래서 약사법도 사실은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약사법. 근데 지금 못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는 많은 것 중에서 빠진 것들 많습니다. 어, 요번에 들어갔지만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가 요번 이제 여러분은 시험으로 들어갔고요. 지금도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임상시험이나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역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생명윤리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관련되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글쎄 뭐 일단은 시험 나오는 것만 해야죠. 뭐 방법이 없죠.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죠. 자,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음, 보건의료 기본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 보건의료 기본법은 앞에 얘기했듯이 기본법이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려가 보면 법규마다 기본 한 문제는 내야 돼요. 내고 네, 의료법은 좀 많이 내고 이렇게 되는데 보건의료 기본법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려 그러면 뭐 이렇게 규범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이 이제 이 된 것들이 있어야 이제 문제를 내고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있는데 법률 내용 말고 그 법률 내용이 문제돼서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 삼는 사람도 없고 문제 삼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 이름은 되게 좋지 않아요? 보건의료 기본법? 근데 이게 이제 법 내용 자체가 너무 넓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시험 문제가 뭘 내야 될지 난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집에서 문제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건의료인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도 나왔죠. 보건의료인이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이게 보건의료라는 게 이게 지금 이 법에서는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보건의료 기본법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가 붙어 있는 보건 플러스 의료인데 이 보건과 의료가 개념적으로는 붙어 있는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보건 활동을 열심히 해야 의료적 수요도 줄어들고 건강을 지키자. 이 WHO에서 이제 보건과 의료는 뭐 세월이 가서 이제는 붙어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제도상으로는 사실 붙여놓으면 이게 규율 대상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구체적 규율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보건의료인이에요. 보건의료. 보건인은 뭐고 의료인은 뭐냐? 의료인은 개념이 있죠. 의료인은 개념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의료인은 의료법에 개념이 있어요.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라면 무면 의료인으로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의료인도 자기가 면허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바깥을 하면 처벌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가 환자의 수처를 하면 무면 의료행위로 지금 처벌되는 거죠. 법률상 굉장히 엄격하죠. 이거는 이제 규범화가 되는데 보건의료인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보건의료인은 할 수 있고 못하고 있고 이 법적 규범력을 둘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인에 들어가는 게
안경사 들어가잖아, 안경사. 이게 이제 안경사 들어가고 영양사, 조리사 들어간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영양사, 조리사 들어가면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이 사람들과 의료인 간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긴 하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하물며, 하물며 뒤에 가서 의료법에 나오는 의료인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넣냐면 약사 이렇게 넣기도 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나마 뭐 무면 의료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처벌하니까 말은 되지만, 그죠? 근데 약사가 의료인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 규범 자체에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죽은 법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들 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알 권리가 있다, 건강권이 있다, 알 권리가 있다, 뭐 자기결정권이 있다, 국민의 의무가 있다, 뭐 이러는데, 뭐 있겠죠. 법이라고 하는 건 권리 의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는데, 특별히 실제로 해석상의 문제가 이렇게 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에 관한 법에서 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죠?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있어서 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랬는데 의료법에 다 있는 내용이고 임상시험에 가면 또 다 있는 내용이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원칙은 정했지만 구체적 내용들은 또 개별법에 가면 또 다 있습니다. 일반 특별법.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뭐 한번 뭐 알아야 될 거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라는 거 있어요. 보건의료 발전 계획. 요건 한번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한번 알아두면 개념이 있다고.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5년마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내용이 뭐죠? 내용이? 여러분 공공의대 때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공공의료 때. 보건의료 자원 조달 및 관리 방안 뭐 이런 것들 사업계획, 지역별 병상 총량 쭉 기본적인 백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2020년도 때 제가 중앙일보에 이제 그 글을 써서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지적한 게 그거죠. 공공의대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제 설립 계획을 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전국과대 교수협의회에서 이제 낸 성명 내용이 중앙일보에 이제 제 글로 제가 쓴 건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는데 이거를 세우질 않았다 한 번도. 그러면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 보건의료 기본법이 언제 생겼느냐? 이게 2000년도에 생긴 거예요. 이 법이 2000년도 언제 의약분업이 끝나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그때 의사가 파업을 하고 그 즈음에 보건의료 기본법을 만들어서 의약분업과 관련된 큰 파동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중요한 계획들은 한번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이 법을 만들었는데 보건의료 발전 기본 계획인데 5년마다 되게 돼 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요. 심의위원회에 보면 이제 의사협회 회장이나 이런 관계들을 이제 넣어서 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수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밖에 됐는데 제대로 회의를 못했습니다. 이익단체들의 이 굉장한 이 알력이 나름 그 안에서 조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5년마다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이 보건의료 자원 조달, 의사가 모자란다, 공공의대가 뭐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또 5년마다 나오는 게 보건의료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5년이에요. 보건의료 실태조사 55조.
이거는 5년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공단에서 공단자를 이용해서 공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장관이 지정하면 되니까. 이거는 2022년도에도 발간이 됐어요. 여러분도 뭐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뭐 해당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건의료 실태는 우리나라가 병상 수라든지 뭐 여러 통계, 외래 이용률, 재원율 이런 것들이 어떤가 라는 실태 조사가 있고 이 사실은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세우면 돼요. 근데 실태조사는 계속 나오는데 발전계획은 안 세우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 통계치가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OECD 대비 항상 얘기하는 게 의사 숫자가 모자란다 그러는데 OECD 대비 또 나옵니다. OECD 대비 우리나라가 병상 수가 3배 이상입니다. 입원 병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외래의 접근, 외래 이용의 수도 훨씬 높고요. 재원일 수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지표도 다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의협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거고 그 자주 이용하는 데는 GDP 7%로 그번에 보면 의료비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OECD 대비. 그래서 OECD 대비 의사 숫자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사실 평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의료 접근도가 떨어지면 그 말이 맞는데 그게 단순 인구 대비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건강 수치하고 이용의 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의대 얘기하지만 지금도 문제가 돼. 11개를 뽑겠다 그러는데 그 개별 입법이 막 11개 대학을 만들겠다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고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풀지는 공론화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공공의대를 만들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원도 있어야 되고 지금 있는 의료원도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굉장히 그게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그런 부분. 그래서 보건의료 기본법은 이 정도로 하고 한 시간 마치겠습니다.